나이는 20살 많지만 그 정신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대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좀 많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와서는 좀 그동안 많이 놀았으니까 좀 열심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전공이 저한테 너무 좀 잘 맞았어요. 맞는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여기 대학교 다닐 때 10명 한 집에서 10명에서 자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컨텐츠 할 것도 굉장히 많고 재밌는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냥 사소하게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재밌게 뭐 표현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살았던 것 같고 오늘 할 얘기가 막 영상에 대해서 딥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큰 주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졸업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좀 간접 경험 정도와 그리고 제가 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서 뭐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뭐 AI로 전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굉장히 크게 거부감 없이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런 거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할 예정입니다. 일단 로고 한 장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시각예술 기반의 전문 사진이랑 영상을 제작한다고 이제 좀 표현을 하는데 저희 회사가 직원이 저까지 이제 4명이고 일하는 사람 4명이고 순수미술 작가가 6명이 있어요. 되게 회사로 따지면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뭐 내년부터 그 혹시 미스치프라는 회사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 굉장히 그 파격적으로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수익이나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4천만 원짜리 그림이 있어요. 우리 4천만 원짜리 그림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엄청 유명한 작가의 그 4천만 원짜리 그림을 다 쪼개가지고 80만 원에 하나에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걸 다 팔으면 2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더 우선인가 이런 예술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지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매년 100에서 150편 정도 작업을 하니까 사실은 거의 쉬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한 3일에 한 편씩은 나와야 되거든요. 작업이 거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 자체는 크게 모자라지 않아요. 비용 자체는 제가 결혼도 해서 뭐 애들도 둘 있고 그리고 저희 그 크루들도 있고 작가들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보면은 11월 2일까지 전시가 했으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가장 최근에 끝난 전시였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뭐 꼭 이런 환경은 아닌데 여러 가지 작업 중에 이제 여기가 AI 소프트웨어 학과 제가 이름만 보고 제가 AI로 저희 그 멍멍이 얼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저쪽 여자분한테 이렇게 합성을 한 그 파이어플라이 아시죠? 그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로 좀 작업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나머지는 다 촬영이 된 사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그리고 옆에 거는 영상인데 뭐 여기 지금 오디오가 안 되는 결과로 그냥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노트북 소리로 좀 들리죠? 이게 제가 전시 작업을 다 끝내놓고 이렇게 촬영을 한 거고요. 이거는 실제 전시장에서 이런 방이 있는데 방에는 못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처럼 제가 합판 2개를 대고 엘리베이터에 기대지 마시오랑 뭐죠? 무슨 스티커가 항상 위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버튼 누른 버튼까지 작업을 해서 이렇게 틈 사이로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그 틈으로 보면 이제 가까이 가야 소리가 들리고 그 저희가 그 공간에 향수를 제가 만든 향수를 또 뿌려놔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뭐 AI를 쓰던 영상 작업을 하던 그 생각을 좀 일반적인 발상을 전환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있죠. 네. 제가 그 장점은
해외를 가면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감독님인 줄 아세요 다. 뭐 홍콩에 가면 홍콩 감독님인 줄 알고, 뭐 태국에 가면 태국 감독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국적을 알 수 없는 외모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편집, 미술, 조명, 촬영. 그 미술은 저희 촬영할 때도 보면은 어떤 이제 뒤에 보이는 배경 작업들이나 뭐 디테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덕션에서는 미술 감독을 따로 놓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미술 감독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 작업이나 뭐 다큐 같은 것도 이제 영화로 등록되는 게 이제 1년에 한 2~3편씩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미디어 아트 작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부산대학교의 예술영상학과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사무실에 견학을 와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쪽 건물이 제 작업실이고,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 훨씬 큰 건물인데 여기는 이제 작가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목표가 제가 그냥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 좀 예술가들이 좀 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좀 거점이 되고 싶기도 하고, 사실 저희 그 강원도 자체가 그림이 이렇게 막 판매되거나 이런 동네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뭐 그림 사보신 분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가들의 그림을 사줘서 이 지역 자체가 예술가들이 많아지고, 어차피 직장이 많이 없으니까 예술가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를 장점으로 가질 수 있는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최종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저희가 여기 내부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와 계신데, 저 할머니가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라고 국립미술관 관장님이에요. 관장님이 누추한 강릉 사무실까지 오셔서 이렇게 작가들, 저희 입주 작가들을 좀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테이트 모던도 공장 기반, 영국의 공장, 폐공장이었는데 이거를 미술가들이랑 같이 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영국에 가면 가야 될 좀 필수 코스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야놀자 아시죠? 야놀자에서 이제 뭐 크리에이터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투어하는 게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제가 2020년부터 그 강원도에서 좀 듣기 싫었던, 그러니까 2020년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졸업을 하고부터 좀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에서 만드는 작업물들은, 이거는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해당되는 건데, 지역에서 만드는 작업물들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좀 많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2020년 1월에 지역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 뭐 춘천, 원주, 정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사진 찍으시는 분은 어차피 카메라로 뭐 영상도 찍을 수 있으니까 영상 교육도 막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그 계약을 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잘 하면서 한 팀으로 이렇게 나가서, 아까 국제영화제처럼 국제영화제나 올림픽 때 좀 큰 프로젝트를 아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비 없이 그냥 순수 사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조직이라서 엄청난, 이제 집에서 엄청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이게 저한테 수익이 되냐면, 만약에 저희가 너무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약간 모자라.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일당을 3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25만 원씩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자, 뭔가 이렇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밥 먹어 가면서 이렇게 이끌었던 힘이기 때문에 다들 오케이 하고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좋은 포트폴리오도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하기 힘든 큰 프로젝트의 작업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부터 여기 지금 뒤에는 작가 라인업들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순수 미술을 하시는 작가분들이에요. 이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한 칸씩 나눠져 있는데 입주해가지고 각자 자기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개인전 하시느라고 다들 바쁘시고 여기에 한 작가님은 영국에 있는 왕실에서 아예 데리고 가셔서 그쪽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이고 여러 가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또 이분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10만 원씩 받냐면 돈을 안 받으니까 창고처럼 쓰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씩 받는데 전기세가 1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있어서 뭔가 많은 예술가들이랑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유입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수익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잘하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이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아까 예술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건물 안쪽의 어떤 일부 모습들인데 저렇게 한 칸씩 쓰고 계신 거예요. 완전 오픈형으로. 그래서 향기가 나는 저는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림에 어떤 숲을 그리는 게 있다고 하면 그 그림에 좀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작가들이랑 같이 자기 그림에 맞는 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전문 조향 업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그림을 팔고 싶었지만 그림은 못 팔고 향수를 한 1,000만 원씩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다. 그림은 어차피 이 지역에서 살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향수 같은 뭔가 마진이 높은 어떤 아이템을 하나를 케미컬은 사실 1,000병을 만드나 10,000병을 만드나 크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0,000병을 팔 수만 있다면 부가가치율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000병을 생산해서 한 병당 우리가 팔릴 때마다 작가한테 2,000원씩 크레딧을 주자라고 하면 저 작가 작품이 만약에 400만 원이면 우리가 한 1,000병 다 팔면 400만 원짜리 작품을 2,000병 팔면 400만 원짜리 작품을 사줄 수 있는 이런 게 돼서 그렇게 좀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안쪽 공간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공장처럼 생겼죠. 이렇게 완전 뻥 뚫려져 있고. 그래서 저런 작가들도 있고 우리 팀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어서 저는 실제로는 지금 촬영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덕션 회사지만 앞으로는 어떤 로컬 브랜드를 강력한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서 강릉에 오면 사람들이 테나로사에 많이 가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저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이제 또 다른 사업자를 만들어서 작가들이랑 같이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향수를 만든 걸 제가 2개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저희 회사 브랜드 향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으로 식약처까지 등록을 한 향수예요.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알지 못하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최종 단계까지는 가보자. 식약처에 등록을 안 하면 인터넷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공방 같은 데서 향수 사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식약처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인터넷으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팔아요. 그럼 오프라인으로만 팔게 되면 또 뭔가 안전검사라든지 신체에 이제 무해해야 되는데 그런 인증 같은 걸 많이 받지 못하게 되는 또 신뢰도 아는 분들은 그런 걸 또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향수 냄새 맡았을 때 약간 뭔가 머리 아프다 이런 거 느끼신 분 있으시죠? 그게 대부분 약간 오래된 향료를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향료 자체도 신선하게 이렇게 유통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걸 쌓아놓은 향수를 쓴 우리 커피 오래된 놔뒀을 때 먹으면 좀 맛이 쩐내 나거나 이런 것처럼 향도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2개 갖고 왔으니까 오늘 좀
눈에 들어오는 2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네, 향수를 끝날 때 한 병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이게 특정 저희가 모토가 성별이 생각나지 않도록 만든 거라서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 뿌릴 수 있는 향수입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그냥 좀 신박한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링크가 인터넷이 안 되면 제가 전시했던 데서 찾아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데 중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브랜딩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컬과 콜라보했다고 해가지고 로콜라보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었고, 왼쪽에 계신 분은 지역에서 조금 노래하시는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이 가사를 늑대와 장미라는 자기 노래를 이제 부르시고 이거에 대한 노래를 그림하시는 분이 그 가사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해석한 걸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 거에 대한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노래하시는 분이랑 지금은 그림 그리시는 분만 했지만 커피하는 분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도자기 하시는 분이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그래도 누군가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 전시장에서는 이거를 한 벽면에 틀어놓고 실제 보면은 여기 밑에 아까 동그란 무대 보셨죠? 그 무대를 전시장으로 갖고 가가지고 1대1 크기로 이렇게 해놔서 빔을 이렇게 쏴서 매핑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무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다 보긴 그러니까 좀 끝으로 넘길게요. 뭐 이런 식의 작업들입니다. 보면 좀 황당하죠. 예, 저는 지역에서 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제 사업 입지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그 지역에도 엄청 좀 이미 짱짱한 프로덕션이 한 2개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뭐 사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할 때도 보시면은 이미 그 지역에서 완전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 상황이었는데 저는 제가 그분들과 다르게 뭔가 나는 뭘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그분들은 뭐 중개차도 있으시고 이게 장비로서 돈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이제 아이디어랑 좀 신선한 것들을 많이 해서 내 회사의 입지를 좀 굳혀야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작업들을 많이 하고 또 이거를 작업만 해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전시도 하고 보여주고 찾아가서 보여주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많이 알렸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수많은 걸 시도했어요. 그림 담기는 이런 박스 작업도 해봤고 이런 붓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작업들 뭐 이런 브랜딩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요새 ESG 되게 많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짜면 그 짜투리들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림을 나무에다 감은 다음에 뒤를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짜투리들이 항상 남는데 이거 의류텍 같이 제가 사실 이런 옷이나 이런 것도 다 관심이 있어서 이런 그 아도에러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택을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작업도 틈틈이 사실 돈 벌어서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고요. 옷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지역의 솔방울을 그리는 작가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우류도 만들어 봤고, 그래서 최종적인 저희 목표는 이런 예술을 브랜딩 해가지고 이런 걸 나중에 판매를 해서 좀 자동적으로 수익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내가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큰 목표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수익은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 지금 하는 일만 해서 저축만 잘하면 되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수익을 올리고는 있거든요. 그럼 이대로 살면 사실 되는데, 이대로 살면 이제 좀 너무 무료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슬럼프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거는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공으로 뭔가 앞으로 이게 나한테 엄청나게 큰 뭐가 될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이걸 약간 씨앗처럼 생각을 해서 이걸 응용해서 내가 또 다른 능력들이 또 있잖아요.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말고 잘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한두 개씩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탁구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탁구를 엄청 열심히 치러 다녔고 아직도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최대한 뭔가 끌어와가지고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대학교 다닐 때 학교는 되게 열심히 다니고 엄청 열심히 수업도 참관하고 많이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나가보니까 약간 좀 다른 거예요. 뭔가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그냥 처음부터 바로 사업분으로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다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 전공을 해서 뭔가 그렇게 기초가 있는 것하고 없이 사업에 바로 들어온 거하고 또 뭔가 디테일이 많이 달라져요. 이게 분명히 다시 도움이 되는 순간이 또 오고, 그래서 그때 또 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렇게 되면 또 뭐 대학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너무 영상 얘기만 하면은 여기 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꿈에 대한 얘기로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아직도 꿈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딱 정해놓는다기보다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선회할 수 있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시각화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 향기를 팔아가지고 아트를 산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향에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향기라는 사업 모델을 선택을 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부가가치, 그러니까 향의 부가가치보다 그런 부가가치가 많은 걸 해야 내가 최종 목표인 그 작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템버린즈는 많이 아시죠? 그죠? 템버린즈라는 회사도 그 프레그런스 사업이잖아요. 템버린즈가 II 컴바인드라는 회사예요, 목표가. 그래서 템버린즈도 있지만 젠틀몬스터도 그 회사 거고, 그리고 뭐 누데이크라는 디저트 회사도 그 회사 거고, F&B까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저기 서울의 도산대로 가면은 하우스 도산이라고 해서 걔네 브랜드만 쫙 모아놓은 그 샵이 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키우고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로컬은 작품이 팔리지 않는데 저렇게 여러 가지 수익을 했는데 2022년에 수익이 났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실제로 제빌이라는 데가 강원 예구 쪽, 그러니까 테라로사 가는 길이긴 한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으면 못 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시 기간에 1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장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서 전시를 한 건데 1000명이 왔고, 저희가 이거 이후에 그래서 GIAF라고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걸 강릉에서 했거든요. 그때 제 사무실이 그 전시 공간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상한 거라도 하나 이렇게 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상상력 자체를 뭔가 제한하거나 너무 지금 현재 세계에 있는 틀에 박히지 말고 여러 가지로 많이 열어두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유튜브 시장이 엄청 작았었고, 그때 당시에 그 싸이월드 시절이거든요. 싸이월드 시절이고 막 그 프리첼 막 이런 걸로 동영상 보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이 그때도 유튜브가 이제 시작될 때쯤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관심이 많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모르고 있었고, 대부분의 수익이 그 방송 광고, TV에다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줘서 지역 방송 트는 것도 거의 막 1000만 원씩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역 방송국에 절대 1000만 원에 돈을 내고 광고를 하지 않죠, 웬만하면.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런 플랫폼과 상관없이 자기 그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AI 배우는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챗GPT에 맨날 돈을 내고 있고, AI 관련된 데 돈 내는 월마다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걸 이용해서 내 상상력에 굉장한 그 보조도구로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일단 챗GPT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그 시나리오 작업을 저희가 내가 원하는 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어디에다가 제출하면 그 기관에서는 이거 말고 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더 보여줘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그냥 GPT로 그냥 써가지고 그냥 곁다리로 넣는 거죠. 뭐 물론 나중에 나보다 더 잘 쓸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잘 쓴다고 한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강릉에 많이 놀러 오는 거 아시죠? 강릉 많이 놀러 가시나요? 네, 강릉에 많이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팔 작품을 먼저 선정하고, 저희는 한 달에 한 개씩 해보는 게 목표고, 제가 좋아하는 그 미스치프라는 회사는 2주에 하나씩 하거든요. 네, 한 달에 한 개 아니면 2달에 한 개씩 하는 게 목표고, 저희가 작품을 하나 선정을 해요. 아까 요즘에 저희 작업실에서 문고리를 그 사나고 3D 펜 같은 3D 툴로 문고리를 많이 만들어서 색깔을 되게 알록달록하게 해서 이렇게 조형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런 작품을 만약에 선정했다고 하면 작가랑 우리가 이거를 어떤 공간에서 전시를 며칠 동안 하고 그 작품으로 우리가 고체 향수를 만들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과 굉장히 어울리는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걸 판매해서 그 작품을 사주는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이랑 온오프라인으로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서 엄청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나중에 더 다른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처럼 저는 항상 뭐 유명해지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건 목표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꿈은 아니고 목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50억 버는 게 1차 목표거든요. 1년에 50억 버는 게 1차 목표인데,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 템버린즈라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돼요. 네, 템버린즈라는 회사가 영업이익 700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나가는 지출 다 빼고 순수익을 거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업이 700억이면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보통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템버린즈는 그 회사의 하나의 또 계열사잖아요. 그럼 뭐 제틀몬스터부터 해가지고 쭉 다 하면 엄청난 회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템버린즈를 처음에 응원했던 게 처음에는 저 같은 방향성이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잘 팔리니까 이제 조금 예술을 이제는 디스플레이만 활용하는 이런 회사가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찬스로 이제 그러면 걔네들이 초기에 했던 무대들처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 그 혹시 창업할 생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창업할 생각 있으신 분? 저기 창업할 생각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직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창업을 생각을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창업을 하려면 이런 걸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이나 뭐 산학협력단 이런 데에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계획만 되게 잘 만들면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 뭐 처음에는 사실 많이 지원 안 해줘요. 그 계획만 갖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지만 그때도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1,500만원에서 한 3,000까지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대신에 여기보다 훨씬 많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쳐서 내 아이디어가 선정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되게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뜬구름 잡으면 안 되고 내 목표가 이건데 어떤 계획으로 그 목표까지 도달하겠다. 옛날에는 뜬구름 잡아서 되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만 하면 됐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이제는 내가 명확하게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뭐 마켓 사이즈가 어떤데 여기에서 나는 어떤 포션을 뭐 가지고 가겠다 뭐 강릉의 탬버린즈를 목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주소가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1230번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1230 크리에이티브 1230이라고 공간을 짰거든요. 그래서 그런 1230 크리에이티브 1230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향수 우리 설명할 때 탑, 미들, 베이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를 1, 2, 3으로 그냥 더 직관적으로 하고 향은 없어지기 때문에 제로로 한다. 이런 거를 PT에서 딱 얘기했을 때 하면서 이제 감독관님들의 표정을 한번 보는 거죠. 아니 먹혔나? 안 먹혔으면 2차 뭐 이렇게 전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PT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그 투자 회사들이나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계획이 너무 좋으면 투자해줄 회사들을 내가 찾아가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있으면 창업 그런 생각까지 있으시면은 창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창업이라는 게 그 소상공인처럼 내가 장사를 해서 열심히 내 것만 혼자서 하는 걸로 목표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회사처럼 운영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데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건 약간 회사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냥 이제 창업을 프로덕션 내가 할 수 있는 영상 만드는 거 요즘 1인 제작자들 많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거죠. 1인 제작자로 시작해서 저는 처음 목표가 원래 회사를 한 7, 8년 정도 8, 9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2017년에 가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월급으로는 이게 가장으로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그 수익을 목표로 해서 엄청 열심히 처음에는 살았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처음에는 누가 날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뭐 웨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하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탁구장 가서 탁구 레슨하고 그러니까 그 여기 대학교 때 탁구 엄청 열심히 쳤던 게 그 생활했을 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수익으로 얻었으면 만약에 저희가 300만 원이 필요하면 그 200만 원을 탁구장에서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때 동아리를 했던 게 너무나 큰 도움이 돼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좀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을 또 했다. 그래서 자금 뭐 5천만 원 있으면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나한테 5천만 원을 주세요. 약간 이런 PT 중에 하나는 시간이 벌써 한 40분 정도 지났거든요. 뒤로도 사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은 뒤로도 내용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다 할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빨리 딱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있으면 사실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질의응답을 한 명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네. 혹시 작업하셨던 것 중에도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랑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힘들었다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안 좋아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말고 자기가 이 작업을 했을 때가 이건 좀 많이 힘들었었다 생각 떠오르는 것 혹시 있어요? 정신적으로 아니면 체력적으로 둘 다 합쳐서 네, 둘 다 합쳐서. 그거는 처음에 사실 옛날 다들 힘들긴 했지만 맨날 지금도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든데 할 때마다 이 영상 일은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나한테 일을 돈 주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원하고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쪽이 있는데 돈 주는 사람 쪽에 맞춰야 되기도 하고 돈 주는 사람이 생각한 범위 안에서 설득을 해서 그 안에서 또 나만의 예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 편은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강릉이 그 유네스코 미식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유네스코라는 딱지를 쓸 수 있도록 미식도시로 그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그 전에 저희가 미식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 외국에다가 막 영상들을 엄청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강릉의 음식들이 이렇다 하는 것들을 엄청 많이 보여주는 영상. 그래서 제가 음식 영상을 올해만 한 7개를 했어요. 음식 영화랑 음식 다큐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찍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왜냐면 빨리 해서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거 두 편이거든요. 두 편을 점심부터 저녁까지 두 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편을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그 모델이 이제 서울에서 제가 한예종에서 무용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해서 메이크업 끝나고 12시에 시작해서 그 8시, 저녁 8시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두 편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작업 그 용역비가 1,5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500만 원치를 찍은 거죠. 물론 그 부가적인 비용은 많이 나가는 게 있지만 어떻게 찍을 수 있었냐면 미리 이제 저희가 오기 전날에 스팟이나 이런 콘티랑 스토리보드 프리 작업을 엄청 빡빡하게 해가지고 미리 그 찍을 시간에 가보고 햇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여기서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다 체크하고 전날 우리가 찍으려는데 무슨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 타고 다음 스팟까지 이동하는 시간까지 재가면서 체크를 해서 이게 임무를 딱 완수를 하는 게 있고 이때가 사실 모델도 정말 힘들었고 저희도 체력적으로 왜냐면 장비들이 엄청 무거워요. 저희가 쓰는 아까 들고 있던 장비가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엄청 강해야 되는 게 물론 소니 FX3 이런 거 작지만 정말 잘 나오는 카메라도 요즘 많긴 한데 그 자기 욕심들이 있고 저희가 12K 장비를 쓰는데 그 12K 장비가 한 20kg 정도 하거든요. 그럼 삼각대까지 하면 한 25kg 정도 하는 거를 계속 들고 하루 종일 12시부터 8시까지 뭐 막 작업을 하는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한 편 봐볼까요? 이게 인터넷이 되나요? 뭐 보실래요? 둘 다 볼 순 없고 잠깐 가주세요. 소리는 아마 잘 안 나실 거예요. 도시 전체를 덮는 벚꽃이 가득한 곳. 천년 역사의 숨결을 만나는 곳. 밤에도 아름다운 문화재를 간직한 곳. 커피 향에 정신이 이런 맑아지는 푸티지는 그동안 저희가 지역에서 일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모았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산, 들, 바다, 자연의 건강을 담은 강릉의 식탁, 장칼국수. 이게 저녁 8시에 빨강이다. 새벽
신으로 추운 해가지고 날 어부들의 시린 새벽을 따끈하게 데워주던 사랑만큼 빨갛다. 싱크가 살짝 느리네요. 지금 이 HDMI가. 보시면은 로케이션이 엄청 많아요. 칼칼한 향기에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긴다. 강릉의 유명한 칼국수집은 다 나옵니다. 길 하나 건너도 완전 다른 국수 맛에 취향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거는 한 팀이 더 다른 사찰에서 저희가 푸드를 하는 팀을 한 팀을 더 만들어서 동일한 날에 4명에서 2명 이렇게 갈라가지고 한 팀은 이걸 촬영을 하고 저희는 모델이랑 연출하는 걸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홍 교수님이 하는 음향 동아리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소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직도 있나요? 아, 없죠? 일찍 바다에 나가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 담긴 국수 한 그릇. 강릉의 칼국수가 빨간 것은 사랑의 색깔이 아니었을까. 이런 포인트들은 그 전에 둘러보면서 다 체크를 해요. 지금 여기 이제 정봉진 천년 나오고 전통의 맛이 마을마다 넘쳐나는 도시. 먹고 마시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 시간과 정성이 만드는 맛있는 음식의 향이. 산, 들, 바다, 자연의 건강을 담은 강릉의 식탁 자칼국수. 뭐 이런 영상입니다. 지금 보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죠? 네, 이거 말고 초당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하루에 다 찍었고 이렇게 찍어야 회사는 저희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긴 해요. 이렇게 내가 1,5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찍는 사람이 있고 10일에 걸려서 찍는 사람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서울이었잖아요. 그러면 로케이션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한 편을 이틀에도 절대 못 찍습니다. 왜냐면 사람도 통제해야 되지, 로케이션도 확보해야 되지, 그 교통관 이동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그래서 로컬에서 제가 이 로컬 그 촬영 감독들 모임을 하거든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 전국 커뮤니티가 있어요. 모여서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조금 그 서울에 있는 감독들 완전 메이저 감독님들 아니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3배 정도 더 벌어요. 월 수입. 만약에 서울에서 있는 감독님들이 월 500 정도 월 500 정도 번다고 하면 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월 1,500 정도. 뭐 이 정도. 월책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다는 거를 내가 막 한계로 두시는 분도 많거든요. 아, 내가 여기 지역에 있어서 일거리도 없고 꼭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감독님들이 지역에 또 많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분리할 수 있는데 내가 지역에 경쟁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능력만 있고 나 서울 정도의 퀄리티 낼 수 있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만 잘 다져지면 지역의 경쟁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갑자기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서울이든 어디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수익이 생기면서 그때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커지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성장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음식 관련된 사실 옛날부터 기억에 남는 게 계속 바뀌는데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음식 관련된 다큐멘터리 작업해서 상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돈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많이 가서 찍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게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동화가든 아시죠? 네, 그 동화가든에 가서 두부 만드는 걸 찍어야 돼요. 그럼 새벽 4시에 두부를 만들거든요. 그럼 새벽 4시에 가서 거기 두부 만드는 데 가서 막 조명이랑 치고 저희 촬영 좀 하겠습니다. 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부터 엄청 이게 촬영이 내가 촬영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새벽 4시에 가서 내가 촬영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끔 촬영할 그 얘기하는 스킬 사실 뭐 우리 작가들고 작가한테 다 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실제로 그 프로덕션에서 작가를 따로 그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가를 따로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결국에 작가가 있더라도 그 일하시는 분이 대표가 와서 직접 얘기하는 걸 훨씬 더 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다 보면 뭐 다큐멘터리가 더 어려운 장르야, 영화가 더 어려운 장르야, 뭐 미디어 아트가 더 어려운 장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다 어렵습니다. 답변이 좀 됐나요? 네. 한두 명만 더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향수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향수를 갖고 싶다. 향수가 항마를 까서 냄새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네. 냄새 나나요? 자, 아까 전에 그 향수 PT 할 때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할 때도 미리 그 공간에다가 다 뿌려놓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거든요. 향수 냄새 괜찮죠? 사실 되게 비싼 향료가 들어갔어요. 네. 질문 없으면은 진짜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네. 사업 시작을 그런 예술 단체의 시작을 강릉으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강릉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살았으면 그냥 그 지역에서 했을 것 같고 그냥 내가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에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